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6월 1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조회수가 32,000회나 나왔는데 보니까 시간이 1시간 23분. 어제 웜의 소통을 너무 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짧게 하자. 오늘은 무조건 1시간 안으로 끊자. 네, 한 50분? 그죠?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50분. 왜 50분일까? 50분이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는데 1시간 20분, 23분, 1시간 23분. 말도 안 되는 대학교 강의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어제 너무 길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날 듣기만 하고 댓글 달지 않았는데 오늘은 행동해야겠네요. 별주부전 준비하시는 부장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금쪽이 별주부전 소중한 시간 내서 양질의 좋은 방송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인문학적인 내용까지 있는 경제 채널이네요. 네. 인문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공부. 네. 주식시장도 결국은 사람들이 매매하는 거잖아요. 정보뿐만 아니라 투자를 대하는 자세와 삶의 에너지까지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네요. 별주부전 애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별주부전을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 최밀턴 부장님들 재능 기부 감사합니다. 많은 걸 보고 느끼는 주린이한테는 오아시스 같은 별주부전 롱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우리 부장님들 끝나고 나면 밥도 사드리고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도 무한 리필 해드리고 하면서 아주 극진히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별주부전에 출연하시는 어떻게 주말을 반납하고 그렇게 나와서 아니 저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하면 주말에 뭐 가족 여행도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다 지금 포기하고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새로운 책이 나오면 무조건 우선적으로 제가 드릴 생각입니다. 이번에 좋은 책이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전무님은 주린이들의 영적 목자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채슬리를 만나서 언제나 1등 하려고 혼자 달려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가족과 주위 분들과 같이 밀고 땡기며 위로하면서 가다 보니 등수는 모르지만 마음의 여유와 웃을 일이 많아지며 계좌의 수익도 만들어지네요 하셨습니다. 우리 패션벙커 형님. 우리가 1등부터 뭔가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뭐 장학금도 주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등수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등수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거잖아요. 마라톤은 그 자체가 우승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마라톤이 그게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가지고 내가 1등이고 내가 10등이고 그런 거 없잖아요.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또 나로 인해서 에너지 버스에서 늘 얘기하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에너지가 뿜뿜 되도록 그죠?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다운시키는 에너지 뱀파이어가 아니라 에너지를 뿜뿜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그게 결국은 등수를 떠나서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별주부전은 수준 높은 대학 강의 같아요. 이런 걸 지루하지 않게 끝까지 볼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는 채슬리 TV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표현 안 하셔도 채슬리 애독자라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셨습니다. 네.
부장님들을 통해 저의 부족한 실력을 가득 채우는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 머리 숙여 감사함과 존경심을 표합니다. 네, 제가 우리 이 채밀턴 부장들한테 별주 버전을 준비하시는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네, 어제 참 감사히 이 댓글들 많이 달렸으니까 네, 꼭 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티셔츠 너무 이쁩니다. 가족 같은 채슬리입니다. 삶의 동반자가 된 것 같아요. 타국에서 일하러 온 제가 채슬리를 만나게 됨이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주아님은 지금 해에서 일하고 계시군요. 전무님 코가 왜 좋아지셨는지 하신 말씀에 버스 안에서 웃음 참느라 애썼습니다. 네. 아니 진짜 시장이 좋으면 저는 코가 좋고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 뭐 보란 듯이 딱 나빠집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진짜 코스피, 코스닥, 코세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희 회사가 나중에 자산운용사가 되면 저희 회사가 하는 그 ETF 이름은 코세익 괜찮은 거 아니에요? 코세익, 세상 세자에 더할 익자. 근데 코, CO, 네, 다 같이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코워크, 함께 일하다. 그러니까 함께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ETF, 코세익. 네. 거기서 코를 CO, 세익, ETF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네 보니까. 네. 그 ETF도 투자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그 코세익 ETF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시가총액도 단단해지고 그 회사들이 성장하면서 그죠?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그게 또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제가 생각해도 갑자기 생각한 건데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별주 버전 볼수록 감동하며 놀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진심 열정 노력으로 아낌없이 베풀어 주셔서 가슴 벅차하며 시청하고 있습니다. 별주 버전 1회부터 잘 보고 있습니다. 임감독님이 말씀하신 종목을 담아서 오늘 좋은 결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청 중에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바로 구매했네요 하셨습니다. 전무님 신뢰는 갑니다만 아직 덕은 못 봤어요. 참 어렵습니다만 영상 좋은 말씀 기분 좋아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공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 한다 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적극적으로 아빠가 밀어줄게 해서 그 검암역의 검단 그쪽에 있는 발렌시아 코리아라고 거기에 입단을 시켜가지고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 수업 다 빼고 거기 축구 훈련하러 갔었거든요. 고2, 고3 때. 그때 주변에서 다 아니 고2, 고3인데 그렇게 해도 되냐고 제 정말 절친도 야 지금 그렇게 맞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가치라는 거 내가 뭔가 도전하고 그 도전에 대한 결과가 결국 저희 아들 축구 선수로 대학 못 갔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본인이 목표로 했던 게 아닌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냐. 엄청난 가치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한 게 아들이 축구 선수로 대학을 가든 못 가든 본인이 그 나이에 뭔가 큰 목표를 세워서 그걸 도전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 나름대로 스케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학교랑 집이랑 저희 집이랑 그 다음에 축구하는 곳이랑 완전히 학교까지 가는데 한 10km 걸리고 그 학교에서 또 그 하계 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또 검암역까지
거기까지 지하철로 또 거의 뭐 1시간 넘게 가고 거기서 또 집으로 오는데 또 1시간 넘게 걸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걸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거거든요. 예, 그런 걸 본인이 이 시간 관리를 해서 과연 할 수 있는지. 근데 나중에 뭐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좋아하던 게임도 막 줄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이제 가치 있는 건데 우리가 보면 왜 뭔가를 목표로 했을 때 그걸 이루지 못하냐면 네, 단기적인 일단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죠. 뭔가. 그래서 히딩크 감독님이 처음에 그 강팀이랑 프랑스랑 했을 때 처음에 5대 빵이었나요? 했을 때도 괜찮아. 네. 그러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비해서 우리 대표팀의 체력이나 실력이 이 레벨업 되고 있다는 걸 아마 눈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그걸로 막 주변에서 뭔가 비난을 다 해도 괜찮아. 아직 덕은 못 봤다고 하셨지만 네, 꾸준히 네, 신문 읽는 거 이 자체 들으시고 모닝 브리프 하시고 네, 근데 그 얘기 들은 걸로 내가 뭘 했더니 뭐 돈 안 되네.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그래도 나의 실력이 조금씩 쌓여간다. 예, 그런 느낌으로 계속 보시면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덕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목표 전환형으로 5월 말에 랩 가입해서 오늘 목표 달성해서 해지됐는데 바로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하셨는데 6월 이제 17% 시장 조정을 받았잖아요. 또 받을 만한 조정은 다 받았고요. 오늘하고 내일 그 BOJ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드렸고 또 내일 FMC 회의. 지금 미국 시장도 이게 아침 모닝 브리핑 말씀드렸지만 이 공포스러울 때 결국은 샀어야 되고 그죠? 지금은 뭐 종전되고 다들 환호할 때 지금 사가지고 뭐 크게 수익 나겠나 싶긴 한데요. 근데 종목별로 보면 오늘도 보면 방산 이런 것들 많이 빠져있던 거 또 다 올라오잖아요. 어제 웜의 신박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메시지가 한 2주 동안에 또 많이 이렇게 뭐 요즘 애들 표현으로는 뭐 쩔어 있는 거 쩔어 있는 것도 결국은 기다리면 다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그런 주식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목표 달성 증권사마다 이제 목표 달성 그게 시점이 다른데요. 이 시작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표 달성하면 바로 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렁출렁 시장이 해줄 때마다 그게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전문의 채슬리 스토어에서 티셔츠도 사고 싶습니다. 인형이랑 컵도 잘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채슬리 티셔츠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채슬리 스토어에 올리는 방법을 한번 제가 그 민성이 아버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채슬리 스토어에 올리지 아니면 민성이 아버님이 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다 올려놓고 해도 되니까 그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게으름을 물리치고 전무님의 지휘대로 행동해야겠습니다. 별주부전 생방을 일정 때문에 조금 듣다가 오늘 마저 들으면서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둥지 속 아기 새처럼 받아먹기만 해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팀 채슬리 학습부장님들 복 받으실 겁니다. 저도 언젠가는 다른 분에게 먹이를 먹여줄 수 있을런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가진 탤런트 천재로 태어났다고 이여령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한 방향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1등부터 천등이 되는 건데 내가 가진 탤런트가 뭔지를 보고 그쪽으로 달려가면 모두가 1등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식으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을지 찾아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지난번 만나러 갔을 때 저희 사위에게 채슬리 전바 주심이 감사했어요. 작은 일에 세심한 배려를 나타내 주시는 좋은 특성에 감동되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일주부 전 복습 반복 및 예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모닝 브리프로 배우고 이후 별주부전을 들으면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물론 새로운 것도 배웁니다. 시간을 두고 복습을 하면 장기 기억으로 더 남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별주부전을 들으면 딱 맞는 말 같습니다. 부장님들의 재능 기부에 깊이 아주 깊이 감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오 과장님과 통화했는데 친절함이 대표님과 일체인 듯. 채슬리 TV 쭉 보다 보니 직원들이 아니라 대가족인 듯. 채밀턴이란 장명 딱입니다. 저도 식구가 된 착각을 가입하고 이름 곧 뵐 날 기대해 봅니다. 성공한 분들은 그냥 그 자리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것을 실천하면서 성공을 했다면 매슬로우의 제일 윗단의 자아실현의 만족이 아닐런지요. 그러게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룬 거죠. 제일 밑바닥은 일단은 의식주에 대한 욕구. 그런데 제일 윗단에는 자아실현에 대한 만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본 가와사키에 사는 김미정입니다. 노후자금을 채슬리에 일임하고 나니 변동성장에도 마음이 편해요 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쌈박합니다. 얼굴이 훤하니 너무 좋아 보입니다. 예, 장이 좋으면 좀 얼굴이 환해지고 장이 나빠지면 좀 얼굴도 어둡고 코도 막히고 목소리도 다운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와 사람들이 존재하죠? 요즘 채슬리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뿌듯하고 흐뭇합니다. 사회 보탬이 되며 올바르게 잘 자라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랄까요 하셨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그대들로 인해 행복한 요즘입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정말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다. 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 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으시다면 나는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주 계좌를 공개하시는 배당투자 유튜브가 있으신데 2월에 47억이었다가 3월부터 하락하더니 지금은 38억 정도라고요. 주로 금융주에 투자가 되어 있었어요. 올 3, 4월 배당 지급 시기에 세후 1억 2천 배당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시다 그죠? 근데 어떤 배당 투자 유튜버인지 모르겠지만 계좌를 직접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배당 투자 유튜버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좌를 공개하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한다는 말은 이 투자의 기본을 일단은 초보자들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배당 투자 개념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배당 투자의 약간 전도사 느낌이에요. 제가 보니까 찐 투자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로 자기 계좌를 공개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죠. 전무님 이런 별주부전 채슬리 모닝브리프 웜의 소통 같은 채널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예, 쉐어드 밸류를 위해 나아가신다고 그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모든 채슬리 팀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주변에 좋은 직원이나 동료가 많으면 운이 좋다라고 하지만 덕은 쌓아가는 것을 알아요. 저는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경험한 사람이라 단단한 인격으로 형성된 채슬리의 힘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남편과 항상 얘기하는 중점은 리더가 훌륭하면 반드시 훌륭한 직원들이 그 성공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오늘도 거북선 같은 최고의 군함을 끌고 승승장구하시기를 멀리서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매일 듣고 있지만 최슬리 고품격 수준에 못 미쳐 소심해져서 댓글을 못 올립니다 하셨습니다. 설명회 같은 걸 할까요 하셨는데요. 설명회는 저희 고객 대상 설명회를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1임 고객 대상으로요. 5월에서 11월.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한투, 신한, KB, 그리고 유언타, DB, IBK 그렇게 저희가 랩이 있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지점에서 꼭 좀 와주세요 할 때 그럴 때 가끔씩 나가는데 요즘 저희 회사로 3시 반마다 이 고객 설명회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설명회는 아니고요. 뭐 투자 설명회는 아니고 저희 회사에 이제 일임을 맡기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약하러 오시는 시간이 3시 반입니다. 그래서 계약하러 오실 때 그래도 방송에서 얘기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수익률 같은 이런 걸 갖다가 방송에서는 얘기를 못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공모펀드는 됩니다. ETF나 일반 공모펀드는 수익률을 공시나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거는 아마 좋은 것만 골라서 이렇게 수익률을 너무 홍보할까봐 그런지 그걸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 오프라인에 오시면 저희가 그동안 과거에 한 3년 반 동안 수익률은 어땠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다른 회사랑 채슬리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 설명을 제가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올해 성과형으로 4회 달성되고 보니 실현 수익이 늘어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연간 6, 7회만 달성해도 약 50% 이익인 걸 보니 막상 사업을 준비했는데 연간 수익률 면에서는 1임형과 성과형의 중에 고민이 되네요 하셨습니다. 앱을 이렇게 목표형도 하고 1년 쭉 끌고 가는 성과형도 하고 그러면서 또 조절을 하면서 그죠? 그것도 재미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름도 그렇게 볼까 싶더라고요. 좀 장이 애매한 국면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이번에 15% 수익되면 그냥 딱 다 전량 매도하는 마치 랩의 목표 전환형처럼. 근데 랩은 처음 시작할 때 증권사에서 그게 하다 보니까 손치 마이너스 1.5% 이렇게 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1임은 뭐 손치 연간 뭐 떼는 거 없거든요. 무조건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성과 보수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1임도 목표 전환형처럼 원하시면 그렇게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슬리 라운드티 구매 가능할까요? 2벌 정도 사서 이번 여름 시원하게 보내고 싶네요. 하여튼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HTS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공매도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도 주가가 크게 상승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가 상승이 신규 매수세 때문인지 기존 공매도 세력의 숏커버링 때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신용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도 주가 확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신용이 늘었다고 해서 신용이 늘어난다는 말은 그 주식이 좋으니까 신용이 늘어나는 거는 맞는데 그게 신용이 꼭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용이 좀 과도한 종목들이 빠질 때 굉장히 급락합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공매도도 때렸다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매도 때린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신용으로 떨어질 때도 반대매매에 대한 공포가 있지만 공매도도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 버리잖아요. 내 원금보다 그 이상을 갚아야 되거든요. 내 원금보다 그 이상을 갚아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랑 신용이랑 메커니즘은 똑같다. 예, 완전히 그냥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태국님 말씀 듣고 알면 끝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거네요. 저는 정말 한국 가면 최슬리부터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국님이 AI CPA이다 보니까 본인 눈에는 이 대차제표 외에 야 이거 대차제표에는 안 잡히지만 요런 리스크가 있네. 야 그걸 갖다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아낌없이 토요일날 별주부전에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참 대단합니다. 삿포로에 사는데 이번 여름에 한국에 들어가면 일임하려고 해요. 진짜 많은 도움이 돼요. 일본에도 채슬리 같은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Shared value.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문 앞을 나서면 어떤 사고를 예기치 않게 당할지 모르는 거친 세상에서 같은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며 나아가는 채슬리와 채밀턴의 저도 닻을 내립니다. 하셨습니다. 별주부장 클레어님, 버거님, 임감독님, 탑앤더님, 태국님, 그리고 신부장님, 복부장님, 네, 전문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레나 정님도 있고 그죠? 네. 손만 나오는 복부장. 네.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을 하고 지금 거기 채팅방에서도 이 제미나이를 이용해 가지고 그 PPT 자료 다 만들어 주고 있어요. 네, 진짜 열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축구도 잘해. 네, 저랑 축구 소울메이트인데 축구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세상에 중요한 세 가지 금은 황금, 소금, 지금.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이고 그죠?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에필로그 읽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읽지를 못합니다. 그걸 소리내서 저번에도 한번 읽으려다가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랩 상품 선거 보수형이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조금씩 차이가 나던데요. 유독 땡땡증권은 일임 수준인 20%던데 다른 증권사랑 다르게 운영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하셨는데 네,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마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는 어느 증권사에서 랩을 가입할 수 있는지 그게 아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수수료 차이는 그 랩 선급형 그다음에 목표 전환형에 따라서 또 막 수수료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꼭 가입하실 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 10년 남으신 분 부럽습니다. 전 지난달부터 지하철 공짜라고 합니다만 지공대사 되셨다 그죠? 네. 퇴직 10년이 남았다라고 하면 보통 60세 정도면 지금 한 50세 네, 있을 수가 있고 지공대사 되셨으면 지난달에 올해 65세 되셨는데 네, 그 100세 철학 교수님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보면 60일 때가 제일 좋았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좋으실 때입니다. 요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림길에 서 있는 중인데 마음의 수양이 부족했던 모양인 것 같아서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책 주문했습니다. 네. 인터스텔라 정말 좋은 영화로 감동받았어요. 딸의 제안으로 봤답니다. 숨겨진 노력이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도 중요하네요. 네. 대작은 정말 딱 보면 대단하다.
네, 사실 제가 영화를 1년에 한 편, 두 편 볼까 말까 하거든요. 볼까 말까인데 1000만 넘어가는 영화는 웬만하면 제가 본다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네, 제가 보는데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는 정말 좋은 영화죠. 별주부전은 집단 지성과 이타적 연대의 결정체인 것 같습니다. 일상을 살며 느슨해지거나 생각이 협소해지거나 예민해질 때마다 별주부전과 채슬리 방송을 보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찾아뵈려면 어떻게 하면 만나뵐 수가 있나요? 예, 평소 제가 어디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그런 재테크 박람회나 이런 데도 한 번씩 하고 최근에 대학교 강의에도 몇 번 그런 데도 했었었죠. 한국경제TV에서 주최했던 페럼 타워에서 거기도 다 무료였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에서 강의했던 것도 그런 것도 다 무료였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어떤 설명회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그런 무료 강의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의 MBTI가 무엇인지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까 ISTJ, 청년 결백한 논리주의자 또는 INTJ, 용이 주도한 전략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의 MBTI 주요 유형을 물어보니 INTJ나 INTP를 꼽는데 E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 의외입니다. 보통은 사회생활 잘하고 조직생활 잘하는 게 E 성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는 오히려 I가 더 잘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려서 고무적입니다 하셨습니다. 그 미국 시장에서는 이 I가 맞아요. I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룰대로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이 움직이는 어떤 규칙이 이런 거구나 하면 그 규칙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INTJ나 INTP 이런 스타일이 미국 장에는 맞고요. 근데 한국 장에는 이 굉장히 한국 시장은 변칙복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은. 이제는 약간 선진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그동안의 한국 시장에서 INTJ나 이런 분들이 꽤 고생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랑 뭐 거의 의형제 같은 동생이 누구나 얘기하면 다 아는 우리 업계에서는 이 박세리 같은 존재가 한 명 있거든요. 1999년에서 2000년도에 그때 수익률 대 압도적인 그냥 1등입니다. 압도적인. 걔가 한 1800%, 2등이 그냥 300%. 그것도 뭐 1년도 아니고 6개월. 압도적인 초격차 1등 한 3번 연속했던 그 동생이 ENFP입니다. 그리고 저도 ENFP입니다. 한국 시장은 이 E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한국 시장에서 오디션이 지금 모창 가수를 찾는 히든싱어인지 아니면 독특한 음색을 갖고 있는 그런 가수를 찾는 슈퍼스타 K인지 미인대회가 열리는데 오디션이 열리는데 이 오디션의 심사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오디션의 우승자를 가리느냐는 거죠. 그러려면 대국민 투표 그 대중들의 마음도 읽어야 되고 이 오디션은 심사위원들 그 중에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저 심사위원들은 뭘 중요시 여기는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뽑는 게 아니라 박진영 씨가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을 때는 박진영 씨는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는 거죠. 점수를 주느냐. 그러려면 요 E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나 저러나 그 시장이나 어떤 종목에 따라서 나의 성향과 맞는 주식을 골라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전문님 최슬리 티셔츠 보니 규칙 파괴자 책에서 티셔츠 테스트라고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로고가 있는 티셔츠를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겠냐고 스스로한테 해보라는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슬리 펀드에 나중에 최슬리 펀드에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웜의 신박 신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유가 하락에도 고물가 불안 지속, 한국 성장률은 소폭 오를 듯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종전에 합의하면서 한국 경제 역시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특히 유가 진정은 물가 압력을 낮추고 수입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성장에 보탬이 된다. 향후 관건은 공급망이 회복되는 시점인데 중동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들이 복구되어야지만 중동산 원유를 들어올 수 있어서인데 시장에서는 중동 전쟁의 에너지 가격, 공급망 충격이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됐듯이 이번에는 종전 효과가 실물 경제에 서서히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28.43으로 전월보다 2.5% 상승했고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그래요? 근데 외환위기 요때 당시에 97년에서 98년 2월까지 넘어가면서 환율이 1,8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수입 물가가 급등을 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기 지금 생산자 물가거든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국내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3주가량 시차가 있고 3주 정도 시차가 있네요.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데는 그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당분간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더 올라가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물가 공포가 사실 좀 있었는데 다음 달에 발표될 물가도 유가가 꺾였다고 바로 꺾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음 달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도 어떻게 보면 4.2가 아니라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공급망의 회복 시점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이번 종전 합의로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훼손된 이 생산 시설 복구와 공급망 정상화에는 시일이 걸릴 수가 있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가가 올해 4분기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대로 비교적 안정화하더라도 고유가발 물가 불안은 내년에 가서야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우드 맥킨지는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해협이 열려 에너지가 돌아오는 것은 좋은 뉴스지만 지난 3개월간 매일같이 누적된 경제적 손실이 공급망 하부까지 지금 전이된 상태라고 진단했고요. 특히 아시아 LNG 가격은 유가에 3에서 6개월 후행하여 연동되는 구조라서 지난 3월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던 고유가 여파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물가에 영향을 주는 농업 생태계도 크게 훼손된 상태이고 전 세계 요소 비료 물동량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이 이란,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중동 5개국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농번기를 맞은 아시아 농가는 직격탄을 맞았다는 평인데 특히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주요 곡창지대는 5월에서 지금 7월 사이가 벼 등을 심는 파종기인데 비료 부족으로 실기했다는 평마저 나오고 있다. 이거 보니까 에그 인플레이션 오겠는데요. 이 에그가 에그리컬처 농산 고환율은 중동 전쟁과 무관하게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올 경우에는 고환율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고, 이는 원화 표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고물가 고환율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 중인데, 특히 7월께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동 피해 부문 맞춤형 지원 및 생계비 경감 대책을 알릴 예정이고요. 이러한 가운데 시장은 한은의 금리 향방에 주목하고 있고, 신현송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을 거듭 예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달에는 금리 한번 올릴 수도 있겠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종전 합의의 항공, 건설주 급반등, 반도체도 더 탄력을 받나인데, 금리 쇼크로 요동치던 국내 증시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소식에 극심한 변동성을 딛고 강한 반등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8차례나 번갈아 발동될 정도로 장세가 출렁거렸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시장을 밀어올리며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거래소는 최근 5거래일 상승률이 14.18%에 달했고요. 이달 초에 8,800선을 넘었던 코스피가 금리 인상 우려와 미국발 AI 반도체 급락 쇼크로 지난 8일에 7,400선까지 밀린 바가 있죠. 이후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요,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코스피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이 같은 코스피가 장 초반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날 지수 급등세는 종전 협상 타결로 유가 안정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 공포가 거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난 결과로 풀이되는데, 업종별로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쏘아올린 금리 쇼크에 직격탄을 입었던 반도체 업종의 회복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연료비 안정이 기대되는 항공주 및 물류주도 크게 올랐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진에어, 에어부산 등 저비용 항공사 LCC 등도 일제히 반등하면서 항공주 전반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걷던 현대글로비스, CJ 대한통운 등 물류주도 이날 반등을 했고요. 건설업종은 종전 협상 타결에 따른 재건 수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는데, 이에 재건 수요 기대감이 높은 삼성물산, 삼성 E&A, DLENC 등을 중심으로 주가 강세가 나타났고요. 과거 중동 지역 대형 플랜트 등 건설 프로젝트 이력이 있는 만큼 발주처로부터 재건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인 역량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다시 메모리 반도체 이익 추정치 상향이 견인하는 상승장이 재현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는데,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6월 금리 장세가 펼쳐지며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금리 인상 우려가 잦아들면 다시 이익에 기반한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두원 연구원은 유가 하락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한다면서,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는 수입 물가, 무역 수지, 환율,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고, 그는 이어서 금리 공포가 잦아들수록 시장의 본류는 다시 AI 병목과 메모리 주도주로 향할 것이라면서, 향후 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이 외국인 수급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세로 전환하며 반등을 지지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코스피에서 1조 한 120억 순매수했고요. 전거래일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 중입니다. 앞서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지난달 7일부터 24일까지 2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한 75조 원 이상 팔아치운 바 있습니다. 하반기 외국인 매도세 지속 여부가 국내 증시와 환율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재영 KB증권연구원은 지난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큰 폭으로 나왔으며 특히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중심의 IT주에 매도세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매수 전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밝혔고, 그는 다만 과거 코스피 상승장 후반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던 사례에 비춰볼 때 잠재 매도 물량이 꽤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달 말 시작되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다음 달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미 발표된 4월, 5월의 수출 데이터에서 역대급 2분기 실적이 예고된 데다가 조업일수 증가와 달러값 상승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노무라 증권은 2026년 한국경제 및 주식시장 미디어 브리핑에서 한국 반도체 회사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드러낸 바가 있는데, 정창원 노무라 아시아 리서치 공동대표는 올해 메모리 반도체의 월별 매출액을 보면 과거에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던 수직 상승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그죠? 강세장이라는 게 티가 나는 게 또 방산하고 조선이 이렇게 또 눌러져 있다가 보란듯이 또 막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이 내년 내후년까지 가는 큰 대세 상승장인데, 그 중에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장이 보면 계속 실적 장세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유동성 장세로 그냥 스토리 주식도 막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철저하게 실적 중심의 실적장이고요. 반도체가 오르기 전에는 조방원이 실적 모멘텀으로 먼저 올랐고, 피부 미용 엔터, 그리고 반도체가 워낙 실적 모멘텀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가 오르고 있고요. 이 반도체가 주춤하면 또 그 다음 실적 좋은 기업으로 자금이 매기가 옮겨가면서 계속 이렇게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장이 끝난 장이면 이래 눌러져 있는 종목도 도망 나와야 되는데, 반도체 때문에 눌러져 있는 주식은 또 언제든지 오늘 어제 본 것처럼 이렇게 반등이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프타 대란 정상까지는 3개월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플라스틱 비닐 대란을 초래했던 나프타의 수급 불안이 해소될 전망인데, 다만 산업계는 공급망 정상화 효과가 실제 현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중동 전쟁 발발 이전 기준으로 국내 나프타 공급량의 절반은 수입 원유 정제로, 나머지 절반은 직수입으로 그렇게 충당이 됐는데, 수입 물량 가운데 54%가량은 또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에서 수급을 해왔습니다. 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직격탄을 맞은 것인데, 나프타는 플라스틱과 합성수지, 합성고무, 도료, 포장재 등 산업 전반에서 사용하는 이 핵심 원료입니다. 나프타 공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경우에 원가 절감과 수급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나프타 가격은 개전 직후 톤당 120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점차 안정되며 지금 800달러 선까지 내려왔답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 이전 수준인 톤당 500달러 때보다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군요. 한때 55% 수준까지 떨어졌던 국내 기업들의 이 NCC 가동률도 전쟁 전 수준 80%로 회복할 전망이고요. NCC 가동률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수입 다변화를 시도하고 수입액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약 75%까지 가동률이 올라왔군요. 다만 종량제, 쓰레기 봉투 등 소비자가 실사용하는 최종 제품의 가격이 안정되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전쟁 기간 누적된 원자재 재고 부족과 기존 고가 계약 물량, 해상 운송 지연, 고환율 부담 같은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개되더라도 실제 원자재 조달과 국내 납품 단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3개월가량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중동 나프타 수입 의존도가 80%가 넘는 국내 중소기업 또한 장기적인 지원을 주문했고, 종전 합의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원자재 가격이 실제 납품 단가에 반영되고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전히 한 앞으로 2, 3개월 동안은 여전히 그 물가 부담이 조금은 계속 노이즈로 작용할 것 같다, 그죠? 자,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많은 연산 AI 칩, 인간 뇌 신경을 닮아간다. 은 고도의 정신적 영역으로 여겨지지만 물질적 기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능이 뇌라는 물질을 토대로 작동한다면 AI는 칩, 반도체를 토대로 작동합니다. 생명체가 등장한 이후 뇌는 약 8억 년에 걸쳐서 진화했고요. 반도체는 1947년 트랜지스터가 발명된 이후에 8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뇌의 진화가 인간을 지구의 주요 종으로 만들었듯이 반도체의 발전은 AI를 인간의 지적 능력에 근접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빅테크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에 쏟아붓는 배경에도 이러한 반도체 기술의 진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트랜지스터로 시작된 반도체 역사인데 AI의 역사는 반도체, 특히 트랜지스터의 발명에서 출발을 하는데 1947년 미국 벨 연구소의 윌리엄 쇼클리, 존 바딘, 월트 브래튼이 트랜지스터를 발명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토대가 마련됐고요. 트랜지스터는 전류의 흐름을 정교하게 제어하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요. 이전까지 방 하나를 채울 정도로 컸던 컴퓨터는 트랜지스터가 도입된 후에 크기와 효율성 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고요. 다만 트랜지스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는데 초기 컴퓨터는 연산 제어 기억 장치가 분산되어 있어서 처리 속도에 제약이 있었고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술이 필요했는데 쇼클리와 함께 일했던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는 이후 독립해서 인텔을 창업했군요. 두 사람이 세운 인텔은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1971년에 인텔이 CPU를 개발했고요. 분산되어 있던 연산 제어 기억 기능이 하나의 실리콘 칩에 통합되면서 정보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이 됐는데 CPU는 이후 50년 넘게 컴퓨터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CPU는 정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여서 병렬 연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는 CPU가 AI 연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이어졌고 이를 대체할 기술로 GPU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GPU는 원래 게임 화면에 수많은 픽셀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된 부품이었는데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만큼 한 번에 여러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후 공학자들은 GPU가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AI 연산에 적합하다는 점을 발견했고 포유류의 뇌에 있는 심피질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여러 신호를 동시에 받아들여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데 GPU 역시 대량의 정보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점이 부각됐답니다. 자, 이러한 특성으로 GPU는 AI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대규모 데이터에서 규칙과 패턴을 합습하는 딥러닝 기술이 GPU를 만나면서 빠르게 발전했고요. 엔비디아는 이 흐름 속에서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 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다만 GPU의 연산 능력이 향상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메모리 반도체의 용량과 속도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고
GPU가 아무리 빠르게 연산해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메모리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은 메모리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등장한 것이 고대역 고대역폭 메모리, 이 HBM입니다. HBM은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측정해서 제한된 공간에서 용량과 속도를 동시에 높이는 방식인데, 기존 평면 구조의 메모리로는 면적을 늘리지 않고서는 용량을 키우기 어려웠지만 HBM은 여러 층의 메모리를 쌓아 올려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했고요. 인간의 뇌가 한정된 두개골 공간 안에서 표면을 접고 주름을 만들어 더 많은 신경세포를 담아내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칩도 평면이 아닌 수직 구조를 통해서 용량의 한계를 넘어선 셈입니다. 자, HBM 시장은 삼전,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이 주도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삼전과 하이닉스가 모두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HBM 기술 발전과 수요 확대는 국내 반도체주의 가치 재평가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도체 기술은 개별 칩 간의 연결과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CXL은 수천 개의 칩이 메모리 자원의 사용 현황을 공유하면서 효율적으로 연산을 분배하는 기술인데, 여러 칩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인간 뇌의 물리적 구조를 실리콘 위에 구현하려는 뉴머로픽 반도체 연구도 활발한데, AI는 그동안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며 발전해 왔지만 인간의 뇌는 약 20W의 전력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효율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업계에서는 AI 반도체 기술의 발전 속도가 AI 자체의 발전 속도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는데, GPU와 HBM, ECXL, 뉴로모픽 반도체로 이어지는 기술의 진화는 결국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많은 연산을 처리하려는 시도의 연속이었습니다. 빅테크들이 차세대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반도체 확보 경쟁에 나서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고요. 결국 AI 경쟁력의 향방은 누가 더욱 효율적인 칩을 더 많이, 더 빠르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뉴로모픽 반도체, 뉴로모픽이네요. 뉴로모픽 칩은 뇌신경을 모방해서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을 칩에 적용해 고안한 반도체인데, 인간의 사고 과정과 유사하게 정보를 처리해서 반도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AI 10년 내 인간보다 1만 배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자, AI가 나타나면 인간은 금붕어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금붕어 아이디어, 이런 IQ라고 하는데, 자, 손정희 회장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제가 대통령에겐 AI를 강조드렸고, 이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SI라고 운을 뗐는데, 그가 말한 ASI는 우리말로 초인공지능을 뜻합니다. AI가 엄청난 수준으로 발달해서 인간보다 1만 배가량 똑똑해지는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2, 3년 내에 개발이 예상되는 이 AGI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고요. 손 회장은 AGI가 인간의 두뇌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라는 것이 언제 등장할 것이냐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SAI의 수준에서 인간의 지능은 거의 금붕어 수준으로 보일 것이라고 했고요. 빅테크들은 현재 AGI를 개발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AGI는 특정 분야에서 특화되는 현재 AI에서 더 나아가서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는 단계의 AI이고요. 평균 인간의 10배의 지능을 가진 천재가 쉼없이 일하고 분석하고 생각하는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AI 개발 속도라면 AGI가 약 2, 3년 뒤에는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고, AGI가 천재급 인간의 수준이라면 ASI는 인간보다 1만 배점 똑똑한 존재라고 합니다. 인류 전체의 지능을 모두 합친 것보다 수만 배 뛰어나고요.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듯 인간은 ASI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자, 이 ASI가 등장하기까지는 약 10년의 세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막대한 자금도 필요하고 고도의 연산이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손 회장은 ASI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투자 금액이 약 9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세계 지금 GDP의 5%에 해당되는 수준이고요. 엄청난 금액이지만 손 회장은 ASI가 실현되면 1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을 했고요. 오늘날 빅테크들이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AI 하드웨어에 투자하려는 배경과 맥이 닿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이게 단독 기사가 떴는데요. 삼성전자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인수 타진, 오전 11시 19분에 올라온 기사네요. 피지컬 AI는 핵심 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진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이고요. 자, 전자가 현대차 그룹이 소유한 미국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생성형 AI를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가 차세대 AI 경쟁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면서 삼성도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 진입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모습이고요. 자, 전자는 사업지원실 산하 M&A 조직을 중심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투자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단순 재무적 투자보다는 미래 로봇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전자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경영권 확보보다는 일부 지분 투자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스터디하는 단계로 보고 있는데, 특히 현재 일본 투자회사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약 10%의 지분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거론이 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네발 로봇인 스팟과 물류 자동화 로봇 스트레치,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을 개발하며 글로벌 로봇 산업을 선도해 왔고요.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술과 로봇 기술이 결합되면서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플랫폼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이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약 23% 보유하고 있고, 현대기아 모비스가 참여한 HMG 글로벌이 약 56%, 소뱅 그룹이 약 10% 안팎이고, 현대글로비스가 약 11%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뱅이 공식적으로 매각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투자 회수 시점이 다가오면서 지분 유동화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 삼성 역시 이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 시나리오를 내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소뱅은 최근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꾸준히 하는 것도 지분 일부 매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삼전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AI 산업 지형 변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최근 글로벌 빅테크들은 대규모 LLM 개발 경쟁을 넘어서 실제 물리 환경에서 AI를 구현하는 이 피지컬 AI 시장 선점에 집중하고 있고요. 공장과 물류센터, 가정 등 현실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로봇이 AI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와 구글도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 시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크게 주목하고 있고, 전자도 로봇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상태입니다.
박순철 삼전 CFO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로봇을 포함한 미래 성장 분야에서 다양한 인수합병과 지분 투자 기회를 지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요. 업계에서는 삼성이 AI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사업 경쟁력은 확보했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은 아직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확보에 성공할 경우에는 AI 반도체와 온 디바이스 AI, 로봇을 연결하는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피지컬 AI 시대에는 AI 모델 자체보다 실제 로봇이 현장에서 축적하는 데이터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면서 제조 기반과 로봇 기술을 동시에 확보한 기업이 향후 AI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고요. 다만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소뱅의 전략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소뱅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 상승 가능성을 크게 평가할 경우에는 지분을 계속 보유할 수도 있고요. 반면 투자금 회수에 무게를 둘 경우에는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지분 매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요즘 깐부 치킨 해동 전선환과 함께할 때 정의선 회장과 이재용 회장 이렇게 같이 자주 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렇게 공동 투자 개념을 해서 키우는 것도 이 방법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네, 오늘 워맨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퇴근길, 건강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